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알아리오입니다. 오늘도 알아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아리입니다. 네, 녹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두입니다. 네, 저는 원지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명상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아라리님이 하는 명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아라리님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쭉 들어보면 좀 다른 점이 이 명상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명상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명상하는데 움직인다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살아있음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우리 몸의 에너지의 그 순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거든요. 정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거워지고, 네. 우리 몸은 다 에너지나 체액이 순환하는 그 통로로 되어 있는데, 손톱, 발톱, 머리 끝까지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순환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에너지가 잘 유입되도록 움직여주는 원리적인 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 움직임으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치유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상에서 뭐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그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강의 3요소 생각나시죠? 네. 기혈순환, 심신안정, 영양인데 심신안정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우리 몸이 기혈순환이 잘 돼야 돼요. 물론 심신 안정이 됨으로써 기혈순환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움직임이 없다면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떤 그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많이 제약되기 때문에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초보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고수가 되신 분들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건가요? 명상할 때? 그렇죠. 뭐 고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때에도 몸을 잘 움직여주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잘 못 움직이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저수지 에너지가 채워졌다.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끊임없이 소모되고 순환되고 유입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초보자든 어떤 명상의 고수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효과적인 몸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제 그 효과적인 움직임의 방법을 터득하면 가볍게 움직여줘도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몸이 발전하게 되죠. 목도님도 그럼 지금도 계속 명상하실 때 움직여 주시나요? 그럼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혈이 혈액순환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흐르지 않잖아요. 대신 그냥 마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 어떤 의식이나 몸의 뿌리를 그 기운의 저수지, 생명의 저수지 그 중심에 두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뭐 원리적으로 천천히 잘 움직여주면 몸이 금방 또 훨씬 가벼워지고 일단 생명력이 이제 유입이 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럴까요? 기분이 기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기분. 그래서 이제 기운의 분할이 골고루 되니까 이제 몸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안정되고. 근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좀 의식이 산만해진다거나 또 명상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꾸 움직이면 움직이면 안 된다. 의식이 산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른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작은 움직임으로도 아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어떤 집중, 열심히 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행이 되는 것이죠. 정체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네, 기운이 정체되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몸을 움직임으로써 기운이 잘 순환되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럼 몸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또 이렇게 맑아지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움직임으로 내 몸을 그렇게 기운이 잘 순환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생명 에너지가 내 몸을 정화시켜주고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내 몸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변화시키는 주체가 뭐겠어요? 기운, 생명력? 그렇죠. 그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나의 순환의 중심, 에너지의 저수지,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활성화시켜서 내 몸이 그런 바뀔 수 있는 건강한 생명됨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움직임이고 결국은 명상의 목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명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명상의 목표가 생명을 얻는 것이 되나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더욱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크게, 밝게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더 건강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잖아요. 우리 생명은 의식 에너지잖아요.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할 수 있는 이 주체가 의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의식은 파장이죠.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파장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진동이죠, 진동. 그래서 모든 물체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이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그 작은 에너지의 움직임의 상태이면은 어떨까요? 좀 답답하겠네요. 그만큼밖에 그렇죠. 네,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죠. 네. 고립되고 외롭고 또 불안정하고 뭔가 항상 좀 결핍되어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죠. 우울증이라든가, 내가 어떤 그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 공황장애라든가, 주의적 결핍이라든가, 폐소공포증이라든가, 강박증.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생명 에너지가 부족한, 즉 내가 그런 생명 에너지는 우리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주로부터 이 대자연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잖아요. 교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어떤 생명이 잘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의 크기가 나의 그 생명됨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력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다른 생명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생명의 상태가 어떤 쌀알 만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촛불 만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구만한 상태, 또 태양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 생명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그 얼 속에, 그 다음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 알이 그 한 울이 될 수도 있고 한 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함과 행복은 그 생명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생명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밝은 에너지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됨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점점점 그 나의 생명력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됨이고, 또 그 한 얼의 상태, 그것을 생명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 한 알, 한 얼, 또 참자, 진화, 본성, 영성,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생명됨의 네트워크의 가장 그러면 그 큰 형태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성이니 참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작은 이제 존재들의 생명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네트워크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느냐. 그 명상의 목표, 그리고 그거는 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게 생명됨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게 명상의 목표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명상이라는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네. 뭐 머리가 아픈 게 나아야 되고 허리 아픈 게 좋아져야 되고 또 무릎이 뭐 관절이 안 좋은 게 좋아져야 되고 네. 또 마음이 불안정한 게 좋아져야 되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근본은 나의 생명 에너지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에너지가 잘 소통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중심의 뿌리에 생명 에너지의 저수지가 점점 더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명상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보통 우리는 이제 이게 살아있는 뭐 동식물, 우리가 생명이라고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생명 때문에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럼 뭐 돌멩이나 뭐 이런 흙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같은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철에도 의식이 있다. 네. 네, 그거는 네, 그런 네, 들어봤어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물은 알고 있다. 뭐 그런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면 좋은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고 또 좋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면 물도 좋은 물이 되고 또 화초도 더 잘 자라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네. 건강하게 더 자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생명은 파장이잖아요. 그럼 그 파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좋은 그 생명 에너지의 파장을 받으면 더 생명댐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생명댐을 저해하는 에너지는 서로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생명이 다 사랑의 에너지로 생명댐의 에너지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뭐 음악적으로는 우리가 율려라고도 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율려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들으면 생명댐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생물체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세상 만물에 다 어떤 그 생명댐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의 의식에, 마음에 어떤 그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화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소통되지 않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벽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자기만의 기준에 안 맞으면, 네네.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죠. 미워지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가 생명댐의 에너지와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채널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몸으로 다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도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피부 호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피부 호흡이 다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50% 절반 이상 화상을 입으면 피부 호흡이 안 되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가 경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우리 몸 전체로 그 생명 에너지가 잘 그 소통될 수 있는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명상이고 그 명상은 움직임과 어떤 그 의식의 안정과 호흡
이 삼박자가 잘 조화롭게 함께 시너지를 낼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명상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그걸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장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움직임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그게 첫 걸음이고 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지속돼야 한다. 네, 처음에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고수가 되더라도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더더욱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그 생명 네트워크를 점점 더 확장해야 된다. 그 그렇죠.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죠. 그 생명력을 숨쉰다고 그런 느낌이 와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코나 입으로 숨을 쉬듯이 우리 몸의 어떤 원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생명력과 연결이 돼서 생명력을 내 안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호흡과 또 같은 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호흡의 리듬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맞춰. 예. 생명력을 내가 숨쉰다. 통해서. 그렇죠. 이제 어떤 생명 에너지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명상의 전 과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일단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식이 안정되는 단계로 가죠. 그래서 몸과 의식이 맑게 고요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듯이 어떤 순수한 그런 생명 때문에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재의 나의 그런 그 생명 차원과 다른,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의식이 성장하는 쌀알 만한 의식이 촛불이 되고 또 전구처럼 되고 밝은 태양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명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생명됨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움직임으로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 그 밝은 에너지, 그러니까 내 생명됨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명상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이 방향성은 이제 생명 때문에 이렇게 두니까 그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가 좀 잘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하면 뭐 참나를 찾는다, 이렇게 본성을 찾는다, 이렇게 약간은 좀 추상적인 목표를 두니까 네. 네,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 또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거와 약간 좀 무관한 그런 좀 목표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생명댐이 아주 굉장히 이 명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명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들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생명댐을 얻기 위한 이런 움직임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생명댐을 증진할 수 있는 원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그런 원리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몸을 치유해주는 치유 효과가 있고, 또 기혈순환의 생명력을 이렇게 잘 에너지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결국은 생명력을 충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되려면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자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자세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 리듬, 움직임의 그 리듬,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감각을 느껴보면서 에너지를 내 안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내 몸 안에 충만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안정시키는 부분, 의식을 중심으로 가라앉히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호흡이 중요한데, 호흡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의 어떤 풍선 같은 에너지의 그 움직임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숨쉬듯이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호흡은.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5가지 요건에 맞는 그런 움직임이 원리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뭐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이제 딱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뭐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차차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뭐 그런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앉아서 생활하니까 앉았을 때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리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의식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어떤 그 실전편 따라하기 편해서 잘 배우실 수가 있고요. 좀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뿌리를 잡기 위해서 꼬리뼈 엉덩이를 뒤로 쭉 빼보세요. 쭉 빼시면서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켜서 뒤로 쭉 빼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런 방법으로 중심에까지 기운이 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바닥에 원을 그리듯이 꼬리뼈에 뿌리 중심을 두시고 크게 조금씩 크게 돌려보세요. 마찬가지로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또 반대로도 해봐야 되겠죠. 밑에 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셔야 되나요? 숨을 좀 편안하게 깊이 마시는 느낌으로 의식을 꼬리뼈를 느껴보면서 좀 풍부하게 움직일 때는 풍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죠. 이 동작은 저수지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뒤로 쭉쭉 빼주는 동작은 기운을 이제 숨을 많이 풍부하게 유입시킨다는 그런 이해가 가능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꼬리뼈를 뒤로 빼시고 중심을 잡고 몸을 부드럽게 물고기가 움직이듯이 꼬리를 흔들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히 쉬는 느낌으로 의식을 가라앉혀 보십니다. 꼬리뼈로 숨을 쉰다. 꼬리뼈에 뿌리를 두시고 뿌리가 된다. 뿌리로 숨을 쉰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숨은 어떻게? 숨은 그냥 어린아이가 숨 쉬듯이 편안하게 쉬시고 내가 어디에 의식이 있느냐, 뭐 어디를 느껴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를 느껴보면서 즉 그 꼬리뼈와 허리 사이에 성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골이 어떤
척추의 코어나 마찬가지인데 그 성골이 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면서 꼬리뼈를 느껴보면서 몸을 편안히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히 포근히 안기는 느낌으로 의식을 가라앉혀서 쉬는 느낌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님 어떻게 저수지의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잠깐만 해도 좀 약간 경직돼 있던 몸이 훨씬 편안한 걸 느끼겠어요. 기분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기의 분할. 예, 뭐 저수지를 막 이게 넓히는 느낌. 예. 그럼 이렇게 이제 돌리면 이렇게 저수지가 실제로 넓어지는 느낌이 오죠. 그 느낌이 네. 몸이 점점 편안해지죠. 시원하고. 그래서 이 움직이는 포인트는 일단 뿌리를 잡고 흔들리는 나무처럼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과 호흡을 잘 맞춰주시는 방법. 그래야 기운의 유입이 더 원활해지거든요. 네. 그거에 유의해서 나중에 실전편에서 자세히 배우시니까 지금은 그냥 뿌리를 붙잡고 잘 풀어주면서 편안히 쉬는 느낌으로 의식을 가라앉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세는 고개는 항상 좀 척추와 연결해서 활처럼 정수리 부분까지 꼬리뼈에서 정수리 부분까지 활처럼 유지되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 자세만 유지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대인들이 좀 척추가 많이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좀 잘 안 되면 굉장히 뻣뻣해서 굉장히 답답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의식도 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내가 경직돼 있고 몸이 불편하면 이제 원활하지가 않는데 꾸준히 연습을 하면 우리 몸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 앉으시면은 자세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면 더 쉽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자체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하셔야 돼요. 실전편에서 첫 번째 동작이 누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허리 아픈 그렇죠. 사람도. 뭐 다리 아프신 분도 할 수도 있고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좀 가장 이완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럼 이제 앉아서 하는 단계까지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숙달이 돼야지 가능한 거네요. 그런 건 아닌데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누워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더 어렵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럼 서서도 그럼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죠.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네요. 할 수 있죠. 네. 그것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뽑힌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뽑힌 나무의 뿌리를 꼬리뼈 중심에 두시고 다리, 상체, 하체를 나무 가지 부분처럼 편안하게 하셔서 걸으시면 되는데 이제 성골이 살짝 펴지도록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실전편에 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24시간 다 명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도 있고 그 장소에 구애 없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네,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누워서 하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서 발전되면 이제 앉아서 서서 달리면서 걸어가면서도. 네. 그 달리면서도 할 수 있죠. 예. 달릴 네. 때에도 걷는 것이 맞아요. 연장이잖아요. 네네. 네. 막 그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뿌리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나무처럼 예. 하시면 이렇게 움직임과 명상이 접목이 되니까 명상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좀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좀 더 기대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명상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지식의 궁금함을 알려주는 방송 알라리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